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안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상류층의 연례자선 갈라 디너가 한창이었다. 차민주는 유일하게 가진 조금은 유행이 진한 듯한 양복 차림으로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어린 딸 아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아직 운이 따르지 않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다. 이 파티 초대권은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뜻밖의 선물이었고 그는 딸 아름이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동화 속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딸에게 줄 오렌지 주스를 찾으려 애쓰던 그때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바 웨이터 양반 샴페인 한 잔 가져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배 나온 중년 남자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잔인한 착각이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맑고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손님 아무래도 착각하신 것 같군요. 이분은 제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감돌았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어요? 차민주는 올해 39 실력 있는 건축가였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불운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몇 년 전 촉망받던 젊은 건축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할 무렵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는 어린 딸 아르미를 혼자 키우며 프리랜서 건축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대형 설계사무소의 빡빡한 일정과 야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딸을 소홀히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간간히 들어오는 작은 규모의 설계 의뢰나 인테리어 감리 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오늘 밤 그가 이 화려한 자선 파티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친구 성진의 배려 덕분이었다. 성진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준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 이 파티에는 건축계 거물들이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민준아, 이번 기회에 좋은 사람들 좀 만나봐. 내 실력이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름이한테도 멋진 구경 시켜줘야지. 성진의 말에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 아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결국 용기를 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지만 몇 년 동안 중요한 자리에 갈 일이 없었던 탓에 양복은 조금 낡고 몸에 맞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름이에게는 아내가 남긴 유품 중 하나인 작은 레이스 원피스를 입혔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눈부신 조명 아래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주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함을 느꼈지만 아름이는 신기한 듯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빠, 저기 공주님 드레스 입은 아줌마 정말 예쁘다. 나도 크면 저런 드레스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름이도 크면 저렇게 예쁜 드레스 입을 수 있지. 아빠가 꼭 사줄게.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과연 자신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는 아름이에게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가져다 주기 위해 음료 테이블로 향했다. 하지만 화려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거나 발을 밟을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야 했다. 그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색한 몸짓은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 문제의 샴페인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은
민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남자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딸 아름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그 순간 구원처럼 나타난 여인 한유경. 그녀는 국내 굴지의 아트그룹 아르떼 코리아의 젊은 회장이자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파티장 한쪽에서 우연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준의 억울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옆에 꼭 붙어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유경은 거침없이 민준에게 다가가 춤을 신청했다.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유경에게 오랫동안 호감을 표시해왔던 MJ그룹의 젊은 후계자 이동욱 상무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민준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유경의 당당하고 매혹적인 눈빛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내민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플로어로 나아갔다. 괜찮으세요? 왈츠 선율에 맞춰 부드럽게 스텝을 옮기며 유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과 춤을 춰본 적이 없었다. 저는 한유경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차민준입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민준 씨. 오늘 밤 민준 씨는 제 특별한 손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파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유경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닥친 불쾌한 상황을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그를 파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듯했다. 민준은 그녀의 배려와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경은 민준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민준은 자신이 건축가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유경은 그의 말에 조금도 놀라거나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의 작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건축가시라니 정말 멋지네요. 저는 항상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왔어요. 혹시 민준 씨가 설계한 건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하는 태도에 민준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건축 철학이나 최근 구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경은 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곡의 춤이 끝나고 유경은 민준과 아름이를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다. 그녀는 아름이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직접 가져다 주었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이 역시 유경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금세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랐다. 민준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설렘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밤 이 뜻밖의 만남이 어쩌면 그의 잿빛 인생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고 그와 그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한유경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차민준과 아름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석에서 주눅 들어있던 부녀는
이제 파티장에 가장 주목받는 테이블의 귀한 손님이 되어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름이에게 디저트를 챙겨주었다. 한유경은 그런 민준의 어색함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아름이, 이 케이크 정말 맛있지? 이모가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온 거야. 유경은 아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름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유경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케이크에 금세 마음을 열고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야기,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예쁜 나무 인형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유경은 그런 아름이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진심으로 즐거워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 재벌가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딸 아름이가 저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늘 아름이에게 부족한 아빠라고 자책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경 덕분에 아름이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준 씨는 건축가라고 하셨죠? 혹시 어떤 건축물을 주로 설계하시나요? 아름이가 케이크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유경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을 건넸다. 저는 주로 작은 규모의 주택이나 상업 공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이름을 걸고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오랜 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건축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과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다. 유경은 그의 눈빛에서 돈이나 명예를 좇는 야심이 아닌 순수한 창작의 기쁨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건축가들을 만나봤지만 민준처럼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는 민준 씨가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유경의 진심 어린 격려에 민준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경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소탈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축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민주는 유경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고 유경은 민준의 순수한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들의 테이블 주변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맴돌고 있었다. 특히 민준을 웨이터로 착각했던 중년 남자는 유경과 민준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심기가 불편한 듯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MJ그룹의 이동욱 상무는 질투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어떻게든 유경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 애썼다. 유경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업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동욱이 끼어들 타이밍을 노리며 유경에게 다가왔지만 유경은 차갑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동욱 씨, 지금은 제 손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동욱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러섰다. 그는 속으로 민준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며 언젠가 반드시 그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민준은 아름이가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경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 저희는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아쉽네요. 하지만 아름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니 어쩔 수 없죠. 유경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아름이의 손을 잡았다. 아름아, 오늘 이모랑 같이 있어서 즐거웠니? 네, 정말 즐거웠어요. 이모 다음에 또 만나요. 아름이는 유경의 볼에 짧게 뽀뽀를 하고는 민준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나섰다. 유경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여운과 함께 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의 일들은 마치 한편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화려한 파티장,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예기치 않은 만남. 모든 것이 그의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는 유경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와 그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만남은 어쩌면 오늘 밤으로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한 기대를 품었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유경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이 그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감정이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유경 이모도 정말 예쁘고 착해요.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잠든 줄 알았던 아름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세상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의 말에는 자신도 모르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우연히 마주쳤던 그 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곡일지도 몰랐다. 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 자선 파티에 화려한 밤이 지나고 차민준과 아름이의 삶은 다시금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작지만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유경이라는 여인이 남긴 강렬한 인상과 예기치 못한 친절은 마치 한편의 꿈처럼 아련했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다시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향하거나 강간이 들어오는 설계 의뢰에 매달렸다. 그는 애써 지난밤의 일들을 잊으려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유경의 아름다운 미소와 깊은 눈빛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녀와의 대화 함께 추었던 춤, 그리고 그녀가 아름이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되뇌거나 혹시라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다. 아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아빠랑 엄청 크고 예쁜 궁궐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서 날개 없는 천사 이모를 만났어요. 이모가 나한테 맛있는 케이크도 사주고 춤도 췄어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아이의 순수한 이야기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름이의 마음속에는 유경 이모와의 만남이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서울 상류층 사교계는 때 아닌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아르테코리아 한유경 회장이 자선 파티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하여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어떤 이들은 그 남자가 유경의 숨겨둔 연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유경이 단순히 변덕을 부린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한유경의 가족들, 특히 그녀의 아버지이자 KH그룹의 명예회장인 한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그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고 딸 유경이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경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 유경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는 놈과 대놓고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그놈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줄 알아라. 하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협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와 구시대적인 가치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아버지, 저는 누구와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민준 씨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요. 유경의 당돌한 대답에 한 회장은 더욱 분노했지만 그녀의 확고한 태도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뒤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유경과 민준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역시 MJ그룹의 이동욱 상무였다. 그는 오랫동안 유경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MJ그룹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차민준이라는 존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다. 이동욱은 사람을 시켜 민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가난한 호라비 건축가이며 이렇다 할 배경이나 재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유경의 가족들을 압박하고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계획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언론에 민준의 신상 정보를 흘렸고 마치 민준이 유경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 재벌가 상속녀 한유경 평범한 건축가와 비밀 연애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은 싱글데디 건축가 재벌가 여성에게 접근한 진짜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민준은 자신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담긴 기사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경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고 그녀의 배경이나 재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유경은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자 힘든 현실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동네 이웃들조차 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아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 때문에 어린 딸 아름이까지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유경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괜한 꿈을 꾸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빠인데. 어느 날 저녁 아름이가 울먹이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딸의 순수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힘껏 끌어안아줄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유경 역시 자신과 민준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압박과 이동욱의 비열한 방해 공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때로는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먼저 연락하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민준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는 민준 씨를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유경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사랑해주는 한유경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딸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동욱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한편의 춤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우의 끝에는 분명 무지개가 떠오르리라는 희망을 그들은 놓지 않았다. 한유경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는 차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유경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딸 아름이가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이동욱 상무와 한유경의 아버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듯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는 계속되었고 민주는 재벌가 상속녀를 노린 사기꾼이라는 오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어렵게 따냈던 몇몇 설계 계약마저 취소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유경은 그런 민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런 식으로 좌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민준을 돕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민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그녀가 회장으로 있는 아르떼 코리아에서 최근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건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모전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최종 당선 여부는 전적으로 민준의 실력에 달려있겠지만 그녀는 민준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공모전 공고가 나가자 건축계는 술렁였다. 아르떼 코리아가 주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과 설계사무소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민준 역시 이 공모전 소식을 접했지만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 같은 무명의 건축가가 과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만약 유경의 도움으로 당선된다면 또다시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유경과 딸 아름이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주는 밤낮 없이 설계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창의력을 쏟아부었고 주변의 소음과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작품에만 집중했다. 그의 설계안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함께 숨쉬는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담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추구해온 건축 철학과 함께 유경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영감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한편 유경은 공모전 진행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민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가끔씩 아름이를 핑계 삼아 민준의 작업실을 찾아와 간식을 건네기도 하고 그의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꼈고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아름이 역시 유경을 친이모처럼 따랐고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유경은 아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유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이동욱 상무는 유경과 민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유경을 차지하려 했지만 유경의 마음은 이미 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민준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과거에 작업했던 작은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부풀려 언론에 제보했고 마치 민준이 부실 공사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건축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오래가지 못했다. 유경은 이미 그의 비열한 수법을 간파하고 있었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두었던 터였다. 그녀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하여 이동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고 오히려 이동욱이 과거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질렀던 비리들을 역으로 폭로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궁지에 몰린 이동욱은 최후의 발악으로 민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민준의 작업실을 습격하고 설계도면을 훔쳐내려 했지만 미리 위험을 감지한 민준과 유경의 대비로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동욱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만천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결국 그룹 내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모든 방해 공작이 사라지고 드디어 건축 설계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다. 민준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유경과 아름이 역시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했다. 잠시 후 심사위원장의 입에서 민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대상 차민준 건축가의 숨 쉬는 숲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유경과 아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작품 숨 쉬는 숲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된 것이었다. 그의 오랜 노력과 진심이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딸 아름이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신 한유경 회장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건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경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공모전 수상 이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의 가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건축계가 주목하는 실력 있는 건축가로 인정받았고 그에게는 수많은 프로젝트 제안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유경과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숨쉬는 숲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뿐이었다. 운명처럼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이제 현실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편의 춤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있었다. 차민준의 건축 설계 공모전 대상 수상과 이동욱 상무의 몰락은
한동안 서울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였다. 사람들은 무명의 건축가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떠오른 이야기와 그 배경에 한유경 회장의 숨겨진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흥미롭게 주고받았다. 어떤 이들은 민준의 재능과 유경의 안목에 찬사를 보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했다. 특히 한유경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딸 유경이 가문의 명예와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고 참인준이라는 존재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비록 이동욱이라는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참인준이 딸의 배필로서 그리고 KH그룹의 사위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유경아, 네가 아무리 그놈을 감싸고 돈다 해도 나는 절대 그 결혼 허락할 수 없다. 우리 가문에 그런 근본 없는 놈을 들일 수는 없어. 당장 그놈과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한 회장은 유경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준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터였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의 손을 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했어요. 민준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름이에게도 좋은 아빠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고 해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부녀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유경은 아버지의 압박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준과의 관계를 이어갔지만 그녀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민준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유경이 가족들과 등을 지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유경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사회적 격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정말 유경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나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밤마다 괴로운 생각들로 잠 못 이루었다. 그는 유경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녀 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경을 향한 사랑과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움을 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 안에는 그와 유경의 관계를 비난하고 당장 그녀 곁을 떠나라는 협박성 내용과 함께 과거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의 사진 몇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를 모욕하고 압박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편지를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유경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는 고심 끝에 유경에게 이별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유경 씨,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입을 연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경은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 같은 사람은 유경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저 때문에 유경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준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유경의 절망적인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경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 배후에 아버지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경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작업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준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에는 그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심경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찾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경은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 그녀는 민준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결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에 함께 맞서 싸우리라 다짐했다. 유경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민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가 갈 만한 곳, 연락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경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지만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민준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의 딸 아름이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한유경 회장님, 혹시 차민준 씨 연락처 아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름이가 며칠째 유치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요. 민준 씨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요.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유경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사람을 시켜 민준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며칠 동안 쌓인 우편물들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다. 유경은 절망감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민준과 아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차민준과 아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유경은 절망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어쩌면 아직도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동욱 잔당들의 비열한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드시 민준과 아름이를 찾아내야 했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내야 했다. 유경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도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심지어는 아르떼 코리아의 모든 직원들에게 민준과 아름이의 사진을 배포하며 그들을 찾는 데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절박함과 단호함에 주변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지만 누구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마침내 민준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가 잡혔다. 그가 아름이와 함께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민준이 어린 시절 잠시 살았던 외갓집이 있는 곳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을 것이다. 유경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강원도로 향했다.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산길을 한참 동안 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름한 농가마당에서 아름이와 함께 소박한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준 씨, 유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을 떨어뜨렸다. 아름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경을 바라보았다. 유경 씨, 어떻게 여기까지...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경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경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왜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요, 유경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유경 씨 옆에 있으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과 함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남아 있었다. 바보같이 당신이 없으면 내 미래도 없다는 거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차민준이라는 사람 그 자체라고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진실된 눈빛,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유경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민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아름이도 매일 밤 아빠랑 유경 이모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이모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름이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유경의 옷자락을 잡으며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은 유경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유경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 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반대하신다고 해도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과 아름이 두 사람만이 내 유일한 행복이고 희망이에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유경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그리움을 달랬다. 그렇게 민준과 아름이는 유경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었다. 한 회장은 유경이 민준을 다시 데려왔다는 사실에 격노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유경에게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집에서 자숙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상황은 다시 최악으로 치닫는 듯했지만 유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독선적인 결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월권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 내 소수파 주주들과 연대하여 아버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준 역시 더 이상 과거처럼 무력하게 물러서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유경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적 재능을 살려 아르떼 코리아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유경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했다. 그들의 진심과 노력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유경의 확고한 의지와 민준의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에 감동하여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르떼 코리아의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유경의 리더십과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키며 힘이 되어주는 민준의 따뜻한 인품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결정적인 순간은 KH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찾아왔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 이동욱을 대신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려 했지만
유경과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유경은 주주들 앞에서 아버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며 KH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그리고 자신 곁에는 차민준이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음을 당당하게 밝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KH그룹의 낡은 과거와 작별을 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 한유경은 차민준 씨와 함께 KH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연설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한 회장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KH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된 한유경은 가장 먼저 그룹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리고 차민준을 아르떼 코리아의 공동대표 겸 수석 건축가로 임명하여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민준과 유경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아름이 역시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용기 있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값진 선물과도 같다. 차민준과 한유경,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KH그룹의 경영권이 한유경 대표에게로 넘어가고, 차민준이 아르떼 코리아의 공동대표 겸 수석 건축가로 임명되면서 두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과거의 모든 오해와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오직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듯했다. 한유경은 KH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경영 능력을 선보이며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 세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했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하여 그룹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 사업과 환경 보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KH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차민준 역시 아르떼 코리아에서 자신의 건축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눈부신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그가 총괄한 복합문화공간 숨쉬는 숲 프로젝트는 국내외 건축계로부터 혁신적인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건축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극찬을 받으며 수많은 건축상을 휩쓸었고, 아르떼 코리아를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디자인 회사로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의 가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성공을 쟁취했고, 많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사랑하는 딸 아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아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름이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한 유경은 직접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세 식구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미술관을 찾는 소소한 행복은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안겨주었다. 한 회장 역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딸 유경과 손녀 아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유경과 민준의 따뜻한 배려와 아름이의 순수한 애정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KH그룹의 권위적인 총수가 아니라 손녀의 재롱에 한바구음을 짓는 평범한 할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몇 달 후 차민준과 한유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랜드 아스토리아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유경은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었고, 민준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아름이는 예쁜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앞길에 꽃잎을 뿌렸고 하객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민준은 유경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오르골이었다. 오르골 위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추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감미로운 왈츠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함께 추었던 그 춤을 추억하는 선물이었다. 유경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춤을 청했던 그 순간을. 그때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고 내 삶의 전부를 바꿔놓은 기적이었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평생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고 싶어요.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경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춤을 추었고 그들의 춤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의 선율처럼 아름답게 이어졌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의 진실된 마음만을 바라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이자 부모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차민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떨쳤고 한유경은 KH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아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재능을 물려받아 밝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복합 문화 공간 숨쉬는 숲의 개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곳은 차민준의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한유경의 예술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함께 숨쉬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기념식 단상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영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한낱 오해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결국 세상의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치 그들이 함께 설계한 숨쉬는 숲처럼 영원히 푸르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운명과 함께 춘 춤은 그렇게 가장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